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어저께 맥콜인프라 유상증자가 발표됐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유상증자를 하긴 할 거다. 그게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 더 눈치 보다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빨리 해버리네요. 또 오늘은 한번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 이제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를 했는데요. 주식 수로 따지면 증자 비율이 9.9% 정도 됩니다. 제 비용을 제외하고 자본금이 이제 증액되는 게 5천억에서 조금 빠지고, 다음에 이제 차입 한도의 증액이 되거든요. 이제 전체 자본의 뭐 이제 30%뭐 이렇게 그 한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5천억 증가하니까 한 1,500억 정도 늘어나죠. 유동성이 총 6,455억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유상증자가 끝나봐야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이 돈 중에 2,148억 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에 투자를 하고요. 4,230억 원은 하남 데이터 센터 투자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남은 돈은 미래 잠정 신규 투자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남게 될런지 부족할런지는 이건 이제 유상증자 해봐야 알 것 같고요. 할인율은 2.8%로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공시가 나고 오늘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11,700원까지 훅 떨어졌다가 사실 11,700원까지 빠지는 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그 할인율이나 이런 거 감안하고 뭐 내용을 좀 더 샅샅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가가 훅 주저앉았다가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요 지금 한 1분 전, 2분 전쯤에 이거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 단타 칠까 뭐 이 생각을 했다가 돈을 땡기지 못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장 후반에 조금은 올라와서 2.13% 260원 빠지고 장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하실 텐데, 일단 내용 조금 더 확인하고 주가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일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월 28일 날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주식을 들고 있어야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이제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락이 발생을 하겠죠. 8월 23일 날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될 겁니다. 8월 26일 날 공시를 할 거고요. 1차 발행가액을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9월 19일에서 25일까지 신주 인수권이 거래가 될 거고요. 이제 이거는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거거든요. 뭐 이건 이제 나중에 이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신주를 안 받으실 분들, 유상증자를 안 받으실 분들은 그 권리만 이제 팝니다. 그거 이제 뭐 몇백 원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9월 30일 날 최종 발행 가액이 확정이 됩니다. 10월 1일 날 공시를 아마 하겠죠. 10월 4일에서부터 7일까지 이제 구주주, 이제 원래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 청약을 할 겁니다. 이 초과 청약이란 걸 할 텐데요. 이제 배정 물량의 100%까지, 그러니까 저한테 뭐 100주가 배정됐다 그러면 20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요걸 끝까지 다 채우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청약이 다 끝나지 않으면 일반 공모 청약을 하는데요. 여태까지는 여기까지 안 넘어가고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사서 뭐 하시는 분도 있었고, 배정 물량의 100%까지 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넘어가고 다 끝났고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10월 15일 날 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청약을 이제 하셔서 주식을 받으실 분들은 이때까지 돈을 납입을 하셔야 되고, 24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고 거래가 개시가 됩니다. 일단 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막 이제 그 네이버 종목 토론방 가면은 발행가액이 정해진 건가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9월 30일 날 확정이 되는데, 이제 발행가액이 결정되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인데 거기서 작은 거, 그리고 구주주 청약 초일 전 3에서 5일간 거래일간 이제 거래량을 가중 산술 평균 한 주가의 60%, 그것보다 그 두 개 중에서 이제 높은 숫자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작은 금액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차 발행가액은 신주 배정 기준일 아까 이제 8월 28일이라고 돼 있었는데,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해서 3거래일로부터 해서
1개월 가중 산술 평균 주가랑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마지막 날 종가를 산술 평균을 해서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그러니까 8월 23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2차 기준 주가 같은 경우는 구주주 청약일, 그러니까 기존 주주의 청약일의 초일 전 3거리를 기산일로 해서 이 또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 종가 중에 산술 평균을 해서 선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에 낮은 금액을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할인율을 반영을 하겠죠. 한 다음에 거기서 적은 금액이 이제 최종 발행가액으로 결정이 될 거고 10월 1일 날 공시가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유상증자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단을 할 텐데요. 일단 증자 비율 9.9%, 그러니까 주식이 10%나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배당금 10%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여태까지 보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서 배당 수익률이 하락되는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지금 배당금이 5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긴 했으나 이제 뭐 다른 자산들의 뭐 실적, 특히나 이제 부산신항만의 실적이 조금 안 좋아서 상반기는 배당금이 좀 줄기는 했는데, 하남 데이터 센터만 놓고 보면 투자 수익률이 한 6% 후반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후순위 대출 형태라서 편입 초기부터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바로 이제 돈을 벌어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유상증자 이후에도 6% 초반의 배당 수익률은 이제 유지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왜냐면 지금 주가로 따져봐도 하반기에 만약에 한 380원 정도, 상반기랑 똑같이 380원 정도 배당을 한다고 치면 6.3%? 뭐 거의 그 정도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뭐 지지부진하고 여기서 또 이제 2.8%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구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감안하면은 6%대의 배당 수익률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주가 흐름은 사실은 유상증자가 좀 마무리된 후에 반등하지 않을까가 뭐 예상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예전 차트를 한번 보면 작년에도 이제 그 유상증자를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배당 발표 나고 나서 아마 유상증자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살아나더니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살짝 있는 게, 그럼 지금 주가가 더 흘러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하락을 했다가 바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니까 예스코홀딩스가 700억 정도를 메컬인프라를 매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지금 주가가 빠지면은 예스코홀딩스에서 들어오는 700억 자금,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일별 지금 우리 거래 금액을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은 이제 떨어지면은 받쳐주고 사주고 할 주체가 있어서 여기서 막 계속 많이 흘러내릴 것 같지는 않다는 예상 내지는 저의 바람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 정도의 주가를 좀 잘 지켜주길 바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좀 올라와 주면 좋겠다. 뭐 저의 바람입니다. 사실 저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저는 일단은 유상증자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 이게 또 이제 공교롭게도 10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 되면은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를 낮출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6%의 배당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은 숫자가 되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고 하면.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메커린프라가 지금 이제 뭐 좀 안 좋다. 이 유상증자 맨날 하는 거 이거 자산운용사가 총 자산 대비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그렇다 뭐 여러 안 좋은 반응들도 있기는 한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뭐 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6%의 배당률은 만들어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지금의 이번에 딜도 그 정도 수준은 만들어줄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근데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같이 따라가줘야지 이 6%의 배당률이 좀 매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지부진한 거는 사실 저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금리 인하도 되고 뭐 유상증자도 마무리돼서 수익률이 조금 더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면 개선된다기보다는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좀 추가가 되면 주가는 그래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리츠 주가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가주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기존 주주들은 2.8%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뭐 그럭저럭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모두가 뭐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가는 코인을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